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IT 맡고 있는 PD 고성입니다. 오늘 굿모닝 하이텍과 토크IT 함께하는 제67회 GIT 웹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 때 이제 데이터 보호하고 이제 재복구 이런 것들은 기존하고 무엇이 달라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빔소프트웨어의 성광일 이사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우리 일단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네. 멀티 클라우드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빔소프트 이제 데이터 보호 전문 기업이니까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옛날에 어떤 이슈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까? 이제 최근 그 운영자들 입장에서 IT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졌어요. 기존에 온프레미스만 쓰시던 환경에서 갑자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쓰셔야 되는 거고 또 어플리케이션 환경도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1인당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럼요? 복잡해진 거죠. 근데 또 회사 차원에서는 네. 직원을 더 뽑아주는 걸 되게 안 뽑죠. 오히려 안 줄이죠. 뽑아요. 줄이고 네. 줄이세요. 그래서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일을 주는 게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매뉴얼하고 복잡하게 운영하던 거를 어떻게 하면 심플하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기존의 온프레미스 업무들을 뭐 퍼블릭 클라우드나 다른 환경으로 이관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DR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 워크로드를 이관을 할 때 얼마나 손쉽게 비용을 덜 들여가면서 이관을 하고 이관된 이후에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같이 운영하는 요 환경을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라 얘기를 하는데 요 환경 하에서 관리자가 어떻게 손쉽게 관리할 건지가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아주 스마트한 자동화인데 네, 굉장히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것이 네. 핵심이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어떻게 네. 우리가 손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오늘 그 소개드릴 목차는 요즘의 어떤 데이터 보호 트렌드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데이터 보호 전략들 그리고 사례를 소개드릴 거고 저희 빔의 백업 솔루션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백업하고 복구하는 데모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빔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보호 트렌드를 보면 일단 랜섬웨어가 빠질 수가 없죠. 랜섬웨어 과거에는 랜섬웨어의 공격 패턴이 어떤 그 배포성 잠깐 뭘 심어놨다가 알아서 배포되는 배포성의 랜섬웨어를 딱 하면 최근의 트렌드는 좀 많이 바뀌어서 그 해커가 직접 얻으면 계정을 털어서 해킹하는 수준으로 좀 변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윈도우즈면 뭐 위험하고 리눅스나 AX, 유닉스인 경우에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요즘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리눅스도 어떻게 많이 당하고 있고 리눅스도 워낙 많이 쓰니까 이제. 그쵸. 네. 리눅스도 어떻게 많이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인베디드 리눅스 OS인 VMware EX 서버까지 해킹이 많이 당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많이 기사화되지 않고 언론화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공격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고 이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시려면 1차적으로는 보안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고 어드민 개념에 대한 패스워드를 자주 바꾸셔야 될 거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 뭐 멀티팩터 어텐티케이션 이중인증을 통해서라도 어드민 계정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백업은 안전하게 보호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백업 솔루션이 백업 데이터를 랜섬웨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능이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트렌드는 리스토어입니다. 데이터를 백업을 해서 리스토어하는 컨셉이 과거에는 백업해서 풀 리스토어가 끝나면 서비스를 올리는 이런 컨셉이었는데 이 리스토어를 그 업무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면 리스토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럼 서비스 다운타임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빔이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높게 생성된 이유는 리커버리에 대한 포인트를 실제 개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세컨드리 스토리지, 백업 저장소에 있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서비스로 좀 활용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해서 제품이 디자인이 됐고 물론 그 레가시 솔루션 제공하는 풀 리스토어 당연히 됩니다. 근데 이 리스토어보다도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즉시 복구라는 컨셉이 있어요. 영어로는 인스턴트 리커버리라고 하는데 백업된 물리 서버나 가상화를 백업을 해서 이 스토리지에 있는 영역으로 바로 그냥 서비스를 브링업하는 기능이 빔 솔루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작년에 우리 카카오 할 때 네. 안 된 서비스도 있었잖아요. 그쵸, 금방 네. 복구가 된. 네. 얼마나 그것이 크게 불편했었습니까? 네. 전체 생활에. 그렇죠. 네. 이 디지털 경제에서 굉장히 그게 필수가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고객분들이 이 정전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정전이 됐다 하면 다른 데이터 센터로 바로 서비스를 브링업을 했어야 하나, 그것까지는 이제 고민을 못 하셨던 것 같고, 네. 좀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저희들에게 연락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아, 네. 모든 그 산업군들에서 DR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있어요. 제대로 돼 있는 건지, 모자란 부분이 뭔지. 그래서 새로운 도입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네. 지금도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클라우드, 그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됐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담당자분들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쉽게 백업 앤 리커버리를 운영을 하셔야 되고, 이게 제일 많은 문의가 오시는 게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또는 물리 서버를 HCI 같은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면 그것이 이제 그냥 다 자기들 다 하려면 네. 그 IaaS부터 셋업 다 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네. 그것이 굉장히 이제 뭐 클라우드 하고 많이 다른 거니까 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서비스 다운타임이거든요. 서비스 다운타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를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빔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이런 이기종 간의 플랫폼들끼리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기능까지 기본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도 굉장히 쉽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온프리미스, 뭐 멀티 클라우드, 네. 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네. 빔이 중간에 있으니까 네. 뭐 복잡하게 네. 인프라 세팅할 필요 없이 네. 빔에서 빔으로 가니까 굉장히 네. 쉽게 될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손쉽게. 네, 일반 그 데이터 복구하실 때 어디에다 복구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데, 마이그레이션도 비슷하게 어디에다 마이그레이션 해라 네. 라고 클릭을 하면, 뭐 AWS다 그러면 저희가 EC2 VM 자동으로 만들고 데이터 컨버트가 자동을 해서 VM을 키는 것까지도 저희가 오퍼레이션 할 수가 그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합니까? 네. 그런 네. 용도로만 사용하는 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 기능, 뭐 가상화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뭐 다른 솔루션들이 있긴 하지만, 이 물리 서버, 그러니까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워크로드를 전부 다 마련할 수 있는 거는 또 빔이 유리합니다. 네네. 그래서 데이터, 빔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보호 전략, 오늘 4가지로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보호 및 재복구. 두 번째는 이제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 보호할 수 있는 변경 불가 백업. 그리고 M365, 그리고 쿠버네티스 백업. 4가지 카테고리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호 및 재복구는 첫 번째 빔에서는 이 가상화 쪽, 가상화라든지 퍼블릭 클라우드인 경우에 각각의 업무에 에이전트 설치하지 않고 에이전트 리스 기반의 스냅으로 OS 영역과 데이터베이스 영역 한 방에 백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이미지 백업으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리스토어 개념이 아닌 즉시 복구, 네,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이 즉시 복구 컨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DB 복구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 DB도 리스토어 컨셉이 아니고 즉시 복구의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가 나면 리스토어가 아니라 뭐 개발 서버나 개발 DB나 운영 DB에 또 다른 DB 서버에 저희가 백업된 저장소의 데이터 중에 DB 영역만 실제 서비스 중인 곳에 갖다 붙이는, 뭐 퍼블리싱 DB라는 용어를 쓰는데, 리스토어 없이 실시간으로 바로 붙여버린 서비스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DBA 분들이 뭐 개발 업무를 하시는 DBA 분들이 그 전날에 프로덕트 서버에 있는 DB를 매일 개발 서버에 리스토어를 해서 뭐 어널라이즈라든지 개발 용도로 많이 쓰시는데, 그럴 때 뭐 리스토어 하려면 공간이 따로 필요하고 또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 즉시 복구는 이 프로덕트 서버에 리소스 쓰는 게 전혀 아니에요. 백업 서버에 리소스만 써서 즉시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기종 플랫폼 마이그레이션, 뭐 VM에서 AWS, Azure, 구글, 또는 반대로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VM웨어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로 이렇게 그 아주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DR은 VM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실시간 DR, 주 서버에 있는 VM의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그 복제를 뜨고 있는 DR 센터의 VM의 서버로 바로 그냥 서비스 불응을 하겠다. 서비스 다운타임 최소화해서 이런 경우에 빔이 백업도 하고 레플리케이션까지도 커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 합의 환경의 5가지 기능을 빔에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일반 가상화 환경. 가상화 환경에서는 VMware, 하퍼V, 그 누타닉스, 그리고 KVM 환경. 이 네 가지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 에전트 리스의 스냅 백업을 제공하고 있고요. 빔에서 제공하는 모든 백업은 이니셜 풀 백업 이후에 전부 포에버 인크리멘탈 컨셉입니다. 거기에 CBT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물리 서버, 가상화, 나스까지도 CBT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에 운영하시던 솔루션 대비해서 증부 백업 속도가 굉장히 빠른 큰 장점이 있고요. 복구도 이 즉시 복구의 컨셉으로 다른 컨셉보다 굉장히 빠른 복구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X86 서버에 저장소를 백업을 저장하시고 그리고 소산 용도로 테이 또는 소산의 용도로 이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도 수선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아까 인크리멘탈 백업, 네, 네. forever 인크리멘탈 네. 백업을 하시는데 인크리멘탈 백업 같은 건 왜 그것이 뭐 다른 데들은 그렇게 구조가 쉽지 않나요? 왜? 보통은 이제 이 CBT 기능, 네. 체인지 블록 트래킹이라 해서 네. 이 인크리멘탈 포에버는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인크리멘탈 포에버이지만 인크리멘탈 백업도 상황에 따라서 엄청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파일이나 블락이 변경되어 있는지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VMware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체인지 블록 트래킹이라는 기술을 API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네. 백업 솔루션들이 그 API를 인티그레이션 시켜서 VMware 백업을 할 때 증부 백업을 할 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이제 블락을 모니터를 하고 있는 어떤 블락이 변경됐는지 변화된 것만. 네,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빠르게 백업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빔은 거기에서 거치지 않고 물리 서버도 CBT 기능이 있습니다. 아, 네. 물리 서버도 증부 백업을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나스까지도, 근데 나스는 이제 체인지 블락이 아니라 체인지 파일 트래킹이라고 해서 변경된 파일이 어떤 건지 평소에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빠르게 백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이 포에버 인크리멘탈인데 좀 더 빠르게 백업하기 위해서 모든 그 워크로드들의 체인지 블락 트래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환경마저도 CBT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워크로드에서 좀 이렇게 블럭이나 변경된 거 있는 점 계속 네. 체크하는 것이 네, 네. 오버헤드는 크게 안 줘요? 아, 그럴 걸로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어. 부하가 거의 없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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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해 효과가 훨씬 더 크고 그렇죠. 나니까. 네, 네. 그래서 일반 레가시한 방식으로 복구를 할 때와 저희 즉시 복구로 복구를 했을 때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 레가시 환경에 가상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보통은 별도의 장비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또 그 만약에 에전트리스가 아니라 에전트 방식으로 만약 접근을 하시는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또 OS 백업 영역을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또 데이터 영역 따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구의 컨셉이 한 방의 복구가 아니고 OS 영역 복구, 데이터나 파일 영역 복구, 그리고 DB 같은 영역을 복구를 하려면은 일반 사람이 또 할 수가 없죠. DBA가 또 달라붙어야 되는 거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력 리소스 낭비가 많이 되는데 빔의 즉시 복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손쉽게 아무나 클립 기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시키고 5분 안에 서비스를 바로 브링업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윈도우즈나 리눅스의 VM을 백업을 해서 즉시 복구를 해보면 그러니까 뭐 껍데기만 있는 OS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윈도우즈는 1분이면 바로 브링업이 돼요. 리눅스는 5분 안에 다 브링업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업무가 크다 하더라도 10분 안에는 OS가 다 뜹니다. 네. 그래서 신속하게 복구를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바로 그냥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전체 데이터 리스토어를 하지 않아도. 이게 이제 즉시 복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저희 빔이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 AD, 또 쉐어포인트, MS SQL, 그 여기 추가로 지금 장표에는 추가되어 있지 않았는데 MySQL, PostgreSQL까지도 한 번의 백업으로 DB를 다 복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샘플 인터페이스 이 경우에는 익스체인지 서버 또는 M365 백업에 대한 인터페이스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백업을 하지만 이 사용자 단위 메일박스 형태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오라클 쪽 백업, 네, 그리고는 AD입니다.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백업이고 보통 이 AD 서버 같은 경우에는 백업이 안 되는 줄 알고 검토 안 하시는 것도 많아요. 또는 다른 경제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방식으로 네. AD 데이터만 백업하는.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OS를 포함한 전체 영역을 블록 단위로 백업을 해서 AD 단위 복구는 이런 오브젝트 단위로 또 불화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뭐 한 방에 단순 백업으로 전체 복구도 되지만
세부 백업, 복구까지도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이제 아이콘을 보시면은 진짜 실제 AD 서버와 백업본을 또 비교하는 화면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백업해놓은 오브젝트 내역들을 하고 실제 영역을 비교해가면서 오브젝트 비교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이 워크로드들의 마이그레이션, 이 그림의 장표에 보시듯이 물리 서버, 또 데스크탑 OS, 또 가상화, VMware 하퍼비 누타닉스, 뭐 KVM까지 백업 에전트로 백업을 해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메이저 세계변대 퍼블릭 클라우드로 자동으로 컨버팅 해드립니다. 백업된 데이터로 클릭 기반으로 EC2VM이나 Azure VM을 자동으로 저희가 크리에이션하고 컨버팅을 하면서 VM이 킬 수 있는 것까지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라이센스가 있는 게 아니고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라이센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라이머스 환경으로 거꾸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요청하는 것들도 있고 네네. 그런 경우에도 데이터 보호를 비밀로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정말 손쉽게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IT 관리자들이 마이그레이션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고민거리를 저희가 대부분 다 해소해 드릴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빔이 지원하고 있는 하이퍼바이저 목록입니다. 지금 GCP가 빠져 있는데 네, GCP까지도 다 커버하고 있고요. 그냥 그 숫자 없이 동그라미가 있는 것들은 에이전트 리스로 컨버팅하는 거고요. 숫자가 있는 것들은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컨버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인프라 환경의 95% 이상은 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지원한다.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실시간 복제. 네, 이 VM웨어 한에서 저희가 비면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주센터가 무너졌을 때 디아센터에 있는 스탠바이용 스탠바이 형태의 EX 서버로 바로 서비스를 브링을 하겠다. 네, 이런 경우에 양쪽에 저희가 백업도 같이 하면서 레플리케이션까지 이제 비면서 커버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VM에서 제공하는 레플리케이션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쓰게 되면 저희 빔과 비교를 하게 되면 좀 더 고가인 거고요. 네. 데이터 프로텍션 영역은 또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빔을 쓰시게 되면 백업도 되고 레플리케이션까지 빔에서 커버를 해드리는 거죠. 네. VMW를 이제 많이 쓰시다 보니까 네네. 그 빔에서는 이런 영역까지 이제 같이 커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이미터블 스토리지 변경 불가 백업이라고 해서 랜섬웨어 어택으로부터 백업된 데이터를 라이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쪽의 스토리지 쪽에 리텐션 락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은 라이트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건 이제 거의 네. 워낙 랜섬웨어가 요새 항상 네. 나오니까 네, 이건 네. 거의 이제 디폴트처럼 되겠네요, 이제. 네, 기본입니다. 기본 기능이고 저희가 항상 제안을 할 때도 이 랜섬 보호 기능이 어차피 디폴트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다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제품을 도입을 하실 때 랜섬웨어 보호 기능이 있는지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도 꼼꼼히 한번 따져보셔야 해요. 근데 요즘에 랜섬웨어 어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커가 어드민 계정을 털어서 해킹하는 수준으로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드민 계정이 털리지 않도록 패스워드 자주 바꿔주셔야 되고 또 MFA, 멀티팩터 어테인티케이션 기능도 반드시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백업 관리 서버에 접속을 할 때 그 멀티팩터 어테인티케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드민 계정을 들어와서 또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백업 관리 콘솔도 MFA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불안할 수 있거든요. 이 보안 솔루션들이 보안 제품을 만들 때 앞으로는 이런 랜섬웨어 공격, 이런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라고 해서 제품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알게 모르게 어디 어택을 한번 당하고 그 공격 패턴을 조사하고 나서 보통 배신이라든지 랜섬웨어 보호 기능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 한 군데 어떻게 털린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랜섬웨어 보호 기능이 있고 보안을 강화하고 MFA 기능을 쓰시더라도 이 어택에 대한
로직이나 알고리즘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백업을 한 벌, 두 벌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형태로 더 보관을 해라라고 하는 게 백업 벤더들의 공통적인 입장이에요. 네. 반드시 비용이 허락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 고객분들의 데이터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 벌에 다른 장소에 좀 더 권고드린다고 하면 오브젝트 스토리지. 아직까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랜섬웨어 어택은 좀 제약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털린 경우도 좀 별로 없고.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온프라인에서 관리하기 싫으시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을 하세요. 네, 퍼블릭 클라우드가 좀 비싸다 생각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저가의 퍼블릭 클라우드도 있거든요. 네. 스토리지만 제공하는 또 그 클라우드 업체들이 있어요. 네네. 소산 용도로만 쓰시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벤더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 M365 백업이고요. 뭐 뜬금없이 왜 M365 백업을 그러니까요. M365가 저 사스 서비스인데 그쵸. 사스 서비스면 당연히 백업 디폴트 있는 거 아닙니까? 사스 서비스? 사스 서비스는 M365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거고 MS가 워낙 보안에 대해서도 잘 돼 있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은 백업을 신경 안 쓰세요. 뭐 MS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백업 모듈이 나왔을 때 판매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랜섬웨어예요. M365 사용자들이 팬데믹 이후에 M365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뭐 팀스니 뭐니 그렇죠. 네, 엄청난 사용자가 늘어나다 보니 이 해커들의 타겟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M365가 정말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휴지통이라든지 이런 그 안정적인 기능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장애가 나서 랜섬웨어 감염이 돼서 자기 데이터 감염이 돼서 MS 쪽에 의뢰를 해요. 제 데이터 좀 복구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는 이 인프라라든지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지 데이터 부분은 고객분들이 하셔야 겁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과 홈페이지에 또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책임과 권한을 그렇게 딱 그렇죠. 네. 책임 소재를 약간 분리를 시켜놓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일부 고객들은 이제 약간 발등에 도끼 찍혔다라는 그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호가 필요하구나. 또 MS에서도 가이드를 해요. 백업을 하시라고. 그래서 MS에서 또 백업되는 별도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게 너무 비싸신 경우에는 이런 서드파티 솔루션이 저희 같은 솔루션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현재 M365의 그 서드파티 솔루션 중에 빔 백업이 점유율 1위인 솔루션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현재 작년서부터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M365 백업에 대한 솔루션은 빔 말고 다른 데도 많은데 네, 있습니다. 네. 빔이 이제 이게 점유율 1위가 된 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빔 제품이 후발주자인데 불구하고 네. 글로벌 넘버원이 됐거든요. 네, 글로벌 넘버원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심플이에요. 정말 사용하기 쉽다인 거거든요. 복구도 쉽고 백업도 쉬워요. 그래서 소대 말씀드린 요즘 IT 관리다 해야 될 일 너무 많은데 손쉬운 솔루션이 고객이 제품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큰 이유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빔은 정말 쉽다. 네, 그리고 비용도 기존의 레가시 솔루션에 비해서 정말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M365 서비스를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 중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뭐 백업 안 해요라는 게 절반인 거고요. 네. 고려하고 있다. MS에서 하는 거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빔으로 받고 있는 게 한 18%. 18%면 되게 적은 수량일 수가 있는데 MS에서 의존하고 있는 게 거의 한 60, 70% 가까이 되는 걸 보면 네. 서드파티 솔루션 중에는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M365 백업에 대한 케이스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케이스 6가지 유용한 설명을 장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뭐 랜섬웨어 공격 또는 생각하지 못했던 퇴사자에 의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퇴사를 하려고 하는 그 어드민 사용자에 의한 악의적인 삭제. 저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라고 했지만 네. 데이터를 다 삭제하고 잠적을 한다든지 또는 경쟁사의 그 비밀 내용을 넘긴다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감사를 또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경쟁사의 데이터가 넘어갔다라는 걸 인지하는 이 시간이 항상 몇 년 후라는 거예요. 네. 몇 년 후고 몇 년 후에 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메일 데이터를 장기간 보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메일 데이터를 이렇게 장기간 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큰 기업들은 이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백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영역 또한 MS에서 따로 커버해 주지 않습니다. 네, 별도로 백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저희 그 M365에 대한 인터페이스이고요. 이런 사용자의 메일박스 단위, 뭐 스케줄, 일정 관리라든지 뭐 지음편 지안, 정품에 전부 다 아웃룩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다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택을 해서 복구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인 e디스커버리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보관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제목의 어떤 본문 내용 그리고 첨부 파일에 어떤 내용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이 e디스커버리 기능까지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백업을 납품했던 사례 중에 고객분들이 이런 기능도 있습니까? 라고 네, 놀라워하고 좋아했던 고객분도 있으십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백업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쿠버네티스 굉장히 핫합니다. 네, 굉장히 핫하고 엔간한 기업들은 다 도입해서 쓰고 계세요. 그리고 1년 안에 도입 계획이 있으신 고객들이 전체 그 중소기업 이상 고객들 분 중에 한 70% 이상은 다 쿠버네티스를 도입하고 있거나 쓰고 있거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POC 일정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 네, 굉장히 핫합니다. 네, 굉장히 핫하고 아마 그 토크IT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소개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도 이 컨테이너 서비스는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디폴트가 됐다 이제. 네, 그렇죠. 고객이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비용 효율적 ROI에 따졌을 때 쿠버네티스를 능가하는 플랫폼은 현재는 없습니다. 네, 무조건 갈 수밖에 없고 다만 메이저 DB, 이 헤비한 업무에 메이저 DB를 아직 컨테이너 서비스를 못 올리는 뭐 제약사항이 있는데 언젠간 올 거거든요. 오면 그때는 또 다른 인프라 변화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쿠버네티스는 온프라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어디에서든 다 돌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컨테이너 서비스도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 하나의 업무인데 다른 쪽에서 업무가 돌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환경이 올 거고 대세입니다. 쿠버네티스는 대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빔 같은 경우에는 이 쿠버네티스를 백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이 있어요. 이게 카스텐이라는 제품인데 빔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 그 카스텐이라는 제품을 인수를 했어요. 한 2년 전인가요? 네, 한 2, 3년 좀 2, 3년 됐죠. 네네. 네. 인수를 해서 기존에 있는 백업과 지금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백업은 카스텐을 능가하는 솔루션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카스텐을 능가하는 솔루션이 없다고 그랬는데 네, 네. 지금 다른 데들도 네. 쿠버네티스 백업은 한다, 네, 그리고 네. 된다 이런 네. 얘기 하거든요. 네, 네. 그거하고 카스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데요? 뭐 구조적 차이점이 있으니까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차피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의 카스텐 제품은 백업을 할 때 어플리케이션의 정합성을 유지한 상태로 어플리케이션 레벨을 백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복구를 하는데 여기에 뭐 이기종 간의 그 플랫폼, 만약 AKS나 구글이나 애저나 AWS로 마이그레이션 하겠다. 단순히 백업은 되지만 이걸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얼마나 자동화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 또 그 같은 언프라미스 환경의 데이터를 복구를 하더라도 얼마나 사람 손을 타지 않고 네. 자동화되어 있느냐 또 백업을 할 때 얼마나 빠르게 백업을 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빠르게 백업을 하고 여기에 암호화, 중복 제거, 뭐 포에버 인크리멘탈, CBT 이런 기존의 레가시 방식으로 운영하던 고급 기술들이 쿠버네티스 환경의 데이터 보호 기술에 다 녹아져 있느냐. 근데 그 기술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져다 보면 이제 경쟁사와의 차별점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기본으로 한번 POC를 경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저희 뭐 인터페이스나 각각의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오퍼레이션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약간 레벨이 다른 솔루션들과 갭 차이가 기술 갭 차이가 4, 5년에 있구나라고 다 느끼세요. 그 4, 5년 기술 갭 차이가 생긴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네. 뭔가요? 그 카스텐은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네. 쿠버네티스를 딱 타겟해서 그쵸. 만들어서 그런 네. 건가요? 쿠버네티스만 백업하기 위해서 아. 수년간의 고민을 거쳐서 만들어진 솔루션이고요. 다른 것들은 그렇죠. 아. 경쟁사는 이제 쿠버네티스가 이제 막 활성화되니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 뭐 어떤 제품들은 뭐 풀백업만 된다든지, 또는 다 지휘로 된다고 하지만 엔지니어가 뒤에서 숨어서 다 스크립트를 쓴다든지 네네. 이런 작업들이 많은 거죠. 네. 하여튼 차별성이 굉장히 있고
기회를 찾아주시면 제가 좀 차별성이 있게 정말 센세이션하게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카스테네 인터페이스이고요. 대시보드 형태로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고 정책이 몇 개고 현재 데이터가 몇 테라인지 그리고 즉시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대시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 안에 인프라 안에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네임스페이스를 별도로 띄워서 백업 서버를 다른 데처럼 외부에 두지 않고요. 내부 클러스터 환경으로 백업 도메인을 구성을 합니다. 구성도 더 심플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장점 중에 하나는 보안의 이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누군가가 계정을 통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보안 입장에서는.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카스테는 쿠버네티스 인프라 안에 백업 도메인을 구성하는 환경인 거고요. 다른 레가시한 백업 솔루션들은 외부에 백업 서버를 두고 내부에 백업을 할 때 POD 파드를 생성을 하고 백업을 하고 데이터는 외부로 던지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외부로 어떤 IO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서 백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소사는 또 이거 만약에 무너졌을 때 데이터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산의 형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나스라든지 이런 용으로 별도로 장기 보안 형태로 소산을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산된 데이터로 우리는 AWS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다. 클릭 베이스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 데모에 쿠버네티스 백업 데모에 MySQL DB를 카스테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백업을 하고 또 어떻게 복구를 하며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사례 데모를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일반 빔 백업,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카스텐, 쿠버네티스의 백업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 이 장표는 두 가지의 컨셉이 있습니다. 실시간 DR, VMware를 스탠바이 DR 센터에 있는 스탠바이 VMware에 빔을 통해서 레플리케이션을 하고 중요 업무들은 또 비중요 업무들은 그냥 백업을 해서 에전트 리스트로 백업을 해서 DR 센터에 있는 백업 서버에 복제만 합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 업무들은 실시간적으로 복제를 떠서 장애가 생기면 바로 서비스를 브링업을 해서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그 나머지 업무들, 뭐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 업무들도 올라와야 같이 업무가 다 재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영역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 제가 위에 설명드린 즉시 복구, 백업된 저장소로, 어차피 DR 센터에는 실시간으로 복제가 되고 있는 하이퍼바이저가 있기 때문에 저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해서 즉시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들은 5분 안에 즉시 복구를 해서 서비스를 다 브링업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레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VM의 일반적인 VM 환경, 그리고 온프레미스의 물리서버 환경,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을 오픈시프트 환경으로 세 가지를 같이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복합되어 있는 환경을 빔을 통해서 통합 관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리서버에 있는 거를 빔을 통해서 백업을 했고, 또 이 물리서버를 누타닉스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또 이슈가 또 있었어요. 그런 계획이 잡고 계셨고, 그래서 빔을 구매하셔서 빔의 라이센스만으로 백업도 하고 마이그레이션도 무료로 했던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의 오픈시프트도 빔을 통해서 다 일원화시켜서 백업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 쿠버네티스에 대한 데모 다이어그램이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 클러스터 안에 MySQL 팟 네임스페이스, MySQL 어플리케이션을 백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이름으로 MySQL을 복구를 하고, 그래서 백업하고 나서 해당 MySQL DB의 테이블을 삭제를 하고 복구된 DB에서 테이블이 제대로 보이는지 그걸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클라우드 다른 클러스터,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의 다른 클러스터 환경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네, 저희 그 카스텐의 메인 대시보드이고요. 네. 네, 뭐 일반적인 뭐 사이즈는 얼마냐, 정책이 얼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네, 폴리시를 네, 클릭을 해서 UI가 좀 시원시원하네요. 네, 심플합니다. 뭐 복잡한 옵션들은 다 없애버리고요. 되게 직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을 이제 백업 정책을 하나 만들고 마이스퀘어 백업이라는 정책을 만들고 스냅샷 기반으로 백업을 할 거고 뭐 일단 온디맨드로 하겠습니다. 네. 뭐 스케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을 만드시고 네, 이 정책을 수행을 하게 되면 네, 백업이 수행을 그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고 정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백업 수행이 되는 겁니다. 백업은 이제 스냅베이스로 수행이 되고요. 여기서 좀 다른 그 레가시 솔루션과 차이점은 이 DB를 스냅샷으로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DB의 어떤 퀴징, DB를 잠깐 멈춤 또는 그 스냅 찍기 전에 어떤 메모리 상에 있던 영역을 뭐 플래싱, 디스크 플래시 네. 시킨다든지 플러싱 시킨다든지 이런 오퍼레이션, 어떤 커맨드를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솔루션들은 이걸 다 매뉴얼한 스크립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 사람이? 네, 제품이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야, 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뭐 10개 내외, 뭐 엔지니어 와서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100개, 1000개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엔지니어는 거의 죽음인 거죠. 하다가 또 오류가 발생될 수도 그쵸. 있잖아요. 네. 사용자 실수로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초기 구성할 때 막 엄청 고생해서 다 구축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 쿠버네티스의 특성상 업그레이드 작업들을 빈번하게 자주 해줄 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DB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DB를 퀴징 시키는 명령의 옵션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죽음인 거죠. 네. 그 스크립트를 다 1000개다 그러면 1000개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 짓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그 카스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스크립트 만들 필요 없거든요. 저희가 DB 버전에 맞는 퀴징 커맨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냅 찍기 전에 다 날려서 그냥 자동으로 스냅 찍는 거고요. 정확성을 다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태로 백업을 했고, 요게 POC 할 때 가장 반응이 그쵸. 좋겠네요. 네네. 가끔은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DB를 운영한 DBA 분들이 깜짝 놀라서 오 이게 이렇게 쉽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DB 쪽에 그 쿠버네티스 환경의 백업 복구를 DB를 하다 보면 DBA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반응도 굉장히 좋고. 네. 그래서 백업을 수행을 하고 이제 테이블을 드랍하는 명령을 날려봤어요. 그래서 테이블 네임은 테이블인 카스텐 데모라는 테이블 이름으로 돌려봤고요. 지금 이제 백업이 끝나고 업무 중인 그 마이스퀘어 커넬 서비스에 삭제 명령 날린 거고요. 그 해당 테이블이 이미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MySQL 컨테이너를 이제 복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리커버리 포인트, 온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고요. 네, 쟤를 클릭을 하고 네, 하면 이제 시점이 나오게 되는데 한 번만 백업을 했기 때문에 하나만 보이는 거고요. 한번 클릭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네임이 뭐냐? 그래서 리스토어를 누르시고 리스토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리스토어가 진행이 됩니다. 네. 네. 리스토어 작업이 들어왔고 어플리케이션 리스토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리스토어가 끝나면 이제 끝나고 나서 이 복구된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그 테이블 정보가 살아있는지 다시 한번 날려보는 거예요. 네, 보시면 아까 삭제가 됐던 테이블, 이 카스텐 임시로 만들어 놓은 이 테이블 정보가 복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그 요즘 인프라들은 워낙 하드웨어가 탄탄해서 하드웨어적인 페일리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장애는 사용자 실수로 인해서 삭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잘못된 오퍼레이션으로 테이블 삭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통의 백업은 물리적으로 백업을 해서 테이블 단위에 복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DBA가 관여를 해야 되고 어려운 게 있는데 보신 것처럼 정말 심플하게 복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쿠버네티스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클러스터로 이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모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익스포트, 리스토어가 아닌 익스포트를 하고 다른 클러스터에서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어플라이는 저희는 오퍼레이션 리스토어라는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로도 이렇게 보여요. 이런 커맨드 날릴 거다. 그래서 나는 수작업으로 배치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거를 카피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익스포트를 하고 네, 익스포트가 되면 이런 키값을 제공을 하거든요. 키값을 가지고 임포트를 할 때 키값을 넣어서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세컨드리 클러스터라고 이제 별도로 만들어 놨고요. 이제 두 번째 클러스터로 리스토어를 하기 전에 정책을 하나 또 만들 거고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정책을 네, 만들고 이렇게 그 정기적으로 스케줄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객들은 우리는 DR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카스탄을 이용해서 또 DR까지 구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정책을 만들고 네, 네, 임포트라는 정책을 만들었고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되면 네, 임포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네, 거의 뭐 그 사이즈가 되게 작은 업무이기 때문에 금방 끝났고요. 정책이 돌고 나서 임포트가 끝난 겁니다. 근데 임포트를 끝났고 각각의 클러스터의 환경이 약간씩은 틀리기 때문에 그 볼륨이 다른 볼륨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임포트를 했지만 얘를 그 볼륨에 적용하는 작업들 네. 정합선 유지한 상태로 다시 적용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다른 솔루션은 다 매뉴얼 작업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요 데모를 보시면은 이걸 또 자동화해서 어플라이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애저스다가 GCP로 하면 GCP 네.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볼륨 네. 규격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네. 것도 알아서 해준다. 얘가? 그렇죠. 네. 이렇게 클릭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쿠버네티스 환경이 오픈 소스이다 보니까 플랫폼도 너무 많고 또 정해진 방식이 없어요. 이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항목이나 구성대로 뭐 원활하게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굉장히 잘 돼 있지만 가끔 접근하다 보면 스탠다드하지 않은 이상한 뭐 구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이 거쳐야 되지만 대부분의 환경은 저희만큼 따라올 수 있는 솔루션이 없다라고 네네.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 용물을 변경을 해서 어플라이를 하는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자동화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쿠버네티스 스펙 관련돼 가지고 이제 POC 많이 하시죠. 네. 하면 거의 다 네. POC만 하면 네. 일단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결과가 굉장히 좋고요. 네. 지금 뭐 고객 이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처음에 조그맣게 증설이 돼서 들어갔다가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계속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자동으로 계속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런 큰 고객들이 몇 군데 계십니다. 네. 네. 쿠버네티스는 그 기존의 쿠버네티스에 대한 개념이 가볍게만 있고 이 온프레미스에 대한 백업 앤 리커버리에 대한 컨셉만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정말 틀려요.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OS 레벨에서의 수직 방향으로 스냅 찍어서 한 방에 딱 보호하면 되겠지 이런 컨셉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복구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 트랜지션이 거의 없는 이런 경우에 복구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트랜지션이 많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은 재수정하면 복구될 수도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복구가 안 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업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100개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라도 복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쿠버네티스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쿠버네티스 전문 툴을 써서 보호하셔야지만이 완벽한 데이터 보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리션이 그냥 리프트 시프트로 옮긴 거라면 네. 간단할 수 있겠지만 네. 온프레미스와 비슷하겠지만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네. 뭐 만든 거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니에요? 네, 복잡해요. 네, 네, 복잡할 수밖에 복잡하고 없겠죠. 전문화된 네. 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냥 태생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면 클라우드니까 온프레미스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뭐 위에 말씀드린 서로 다른 이기종 환경의 워크로드들도 빔이 알아서 다 해주지만 이 쿠버네티스 환경인 경우에도 이 카스텐이 다 알아서 최대한 자동화되게끔 해드립니다. 네. 자, 네, 이두 번째 데모는 VM 형태의
VM을 저희가 이미지 단위에 스냅 백업을 해서 즉시 복구를 해서 바로 정말 OS가 올라오는지 네, 그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SQL이나 뭐 오라클 여러 가지가 있고 브라우저를 하시면은 리커버 시점을 찾으실 수가 있고 찍어서 클릭 배로 하시게 되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백업 받은 거를 이렇게 브라우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publish db, restore db, 스키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publish db 같은 경우가 리스토어를 시키지 않고 프로덕트 서버라든지 개발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붙이는 역할의 오퍼레이션입니다. 네, 정말 파워풀하고 DB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능이고요. 네, AD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좀 찍어서 브라우저를 하시게 되면 네, 조직이 보이고 밑에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쭉 나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찍어서 그냥 복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Compared with Production은 실제 서비스 중인 AD 서버와 통신을 해서 백업분하고 비교해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요. 네,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네, 해당 시점을 찍어서 복구를 하시게 되면 똑같은 즉시 복구와 같은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백업해서 다른 위치로 복구를 수행을 한 거고요. 보시면 이제 이름하고 호스트의 IP, 네, 하이퍼바이저 쪽의 호스트 IP를 주시게 되면, 네, 그리고 뭐 바로 킬 거냐, 리스트하고 바로 킬 거냐. 자, 이렇게 수행이 되면, 이렇게 수행하신 걸 지금 보시면, 뭐 하이퍼바이저 단에서 작업하는 게 없거든요. 네, 그냥 백업 관리 콘솔에서 클릭만 한 거고, 나머지 그 VM 생성이라든지 데이터 컨버팅, 데이터 붓는 역할들은 다 이 하이퍼바이저 단에 자동으로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API를 통해서. 네. 그래서 지금은 인스턴스 리커버리, 즉시 복구를 한 거고요. 그 프로덕트 서버 쪽에 데이터 스토어에 데이터를 리스토어를 하는 게 아니고, 백업 저장소에 있는 백업된 데이터를 NFS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어서 VM에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예, 그래서 바로 VM을 띄우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리스토어, 즉시 복구를 하고 나서 지금 콘솔을 보시면 이제 OS가 뜨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리스토어가 아니고 즉시 복구로 바로바로 뜨고 있는 거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 정말 1분이면 바로 그냥 OS가 부팅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즉시 복구가 다 끝나서 로그인까지 가능한 상태인 거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프로덕션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거냐라고 이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백업 스토리지로 서비스를 하면서 백그라운드로 데이터를 계속 리스토어를 합니다.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리스토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토어가 다 끝나면 테이크오버. 테이크오버 할 때도 온라인상에 테이크오버를 합니다. 마치 VM의 V모션처럼 테이크오버 작업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애가 났을 때 막 장비 구하고 복구 언제 끝나 리스토어 언제 끝나 이렇게 기다릴 필요 없이 네. 즉시 복구를 써서 그냥 바로 서비스를 재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리 서버도 되고 가상화도 되고. 이건 이제 VM웨어 한해서 이런 기능이 아니요, VM웨어, 하이퍼V, 누타닉스 다 네, 세 개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즉시 복구가 뜬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다 끝나고 나면 네, 여기서 뭐 스탑 퍼블리싱 하게 되면 데이터 스토어 끊고 클리닝하는 작업까지 다 자동으로 해드려요. 자, 여기까지 두 가지 데모를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빔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빔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듯이 모든 인프라 환경, 유닉스부터 해서 x86 또 뭐 SAP 하나 같은 뭐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또 나스, 또 하이퍼바이저는 VM, 하이퍼 누타닉스 KVM, 퍼블 클라우드, 또 파스까지,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 또 사스 서비스인 M365, 세일즈포스까지도 하나의 솔루션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장표는 2021년도 상하반기에 저희 매출 실적을 조사를 한 거고요. 뭐 벤더 이름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 장표에 보시면은 저희 빔이 1등인 기존의 레가시 솔루션들 중에 계속 1등이었던 그 벤더와 매출 실적이 거의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IDC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빔도 이제 1등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정말 급성장할 수 있었던 큰 이유, 네, 아까 말씀드린 정말 쉽습니다. 네, 정말 사용하기 편하고 또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싸고 정말 쉽기 때문에 요즘 환경에 정말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점점 빔이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이게 1등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레퍼런스들이고 한 빔코리아가 설립이 된 지 5년 정도가 됐거든요. 5년 안에 정말 많은 레퍼런스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빔코리아나 굿모닝 하이텍의 전문가분께서 개별적인 답글 써주겠으니까 답글 체크해 주시고요. 설문지 할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라든지 또 굿모닝 하이텍에 찾아가는 상담 모든 클래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자 두 분 이름 좀 적어 주시겠어요? 네네. 이따가 맨 끝에 발표해 주셔야겠죠? 네. 두 분. 네. 김우태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라면 쿠버네티스 제공하는 레플리카 기능과 빔에 제공하는 복구 기능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든 쿠버네티스뿐만이 아니고 모든 레플리케이션은 백업 업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레플리케이션은 백업을 대체할 수 없다. 레플리케이션은 그 서비스 장애가 났을 때 가장 좋은 RTO나 RPO 타임을 가진 서비스 DR 형태로 제일 좋습니다. 레플리케이션은. 근데 레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은 사용자가 실수 데이터를 날렸다? 날린 대로 복제가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또는 감염이 됐다. 라면 감염된 상태로 레플리케이션 되는 제약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은 중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쓰시되 항상 백업과 같이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성원님, 요즘은 DB를 VM이나 컨테이너 형태로 구성해서 사용하는 기업과 SaaS 솔루션도 많고 뉴타닉스에서도 DB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DB도 빔으로 백업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백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파스DB는 컨테이너 서비스로 만약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면 빔 카스테너 백업이 다 가능하고요.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파스DB의 형태는 AWS의 RDSDB라든지 애저 쪽의 RDSDB 이 정도까지의 커버리지이고 나머지에 대한 뉴타닉스가 제공하는 DB 애저 서비스, 컨테이너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하면 아직은 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박창민님, 데이터 백업 과정도 중요하지만 백업 파일을 어떻게 검증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시스템 성능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이제 백업 파일에 대한 검증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네. 되게 좋으신 질문이고요. 보통 이 검증이 데이터가 제대로 백업이 돼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보통 백업 솔루션들이 베리피케이션 우리는 저장을 할 때 자체 CRC 체크성을 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하시는 고객들도 있고 그래도 복구해 봐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해서 특정 환경을 만들어서 다 데이터 복구를 해봐요. 네. 서비스가 다 올라오는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정합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정합성 확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즉시 복구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스토리지 공간 할당해서 리스토어할 일 없이 바로 즉시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비스가 올라오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순식간에. 그리고 저희의 즉시 복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장애가 났을 때만 쓰시는 게 아니고 프로덕트 서버의 어떤 대용량의 OS 패치 또는 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DB 업그레이드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프로덕트 서버를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검증 차원에서 다른 서버를 마련을 하고 거기서
업그레이드 작업을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덕트 서버에 적용을 하시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테스트 환경을 만든다 하더라도 프로덕트 서버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비슷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근데 이 포인트 때문에 테스트 검증은 거쳤지만 실제로 해봤더니 안 되는 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즉시복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프로덕트 서버 이미지를 그대로 빼고 한 거고 그대로 그냥 프로덕트 서버 이미지를 띄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대용량의 패치 작업, 그 바이러스 스캐닝 작업, 그리고 뭐 DB 업그레이드 이런 작업들 사전에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손쉽게. 그리고 최근에 V12 기능 메이저 버전 업데이트가 됐는데 V12A 아마 올 중반이나 하반기쯤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 바이러스 검색 기능까지도 제공해드려요. 예, 멀리어로부터 백업된 데이터가 감염된 거를 감지하는 기능까지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효숙님은 이기종간 데이터 복제에 질문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오라클 클라우드 백업된 DB를 AWS로 복구하는 것이 되던데 빔도 이런 백업 복구가 가능한지요? 네, 저희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인포스큐얼 같은 경우에는 베리타스 파일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약간 제약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 작업이 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인포스큐얼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 어차피 저희는 이미지 방식의 백업이기 때문에 손쉽게 복구할 수가 있고 또 예외사항으로는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오라클 RAC 또는 MS 클러스터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 또 RAC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미지 방식이다 보니 OS 레벨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은 백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RAC인데 ASM 묶여 있다. AS 안 보이거든요. OS에서 이런 경우에는 빔을 통해서 OS 영역을 컨버팅을 하되 데이터 영역은 뭐 알맨을 통해서 리커버리 한다든지 그런 약간 스텝을 좀 거치셔야 합니다. 네네. 양재영님, 장기 보관을 위한 소산이라고 하면 온프림이나 클라우드 S3 데이터를 애저 아카이브나 AWS의 S3 글레이셔의 백업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네, S3나 글래시어로 소산이 가능한 거고요. S3나 글래시어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네. 네. 김현진님은 중요 정책이나 빈번한 백업 등 정책을 템플릿해서 자동화 적용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정책을 나중에 복제해서 필요한 정책을 추가할 수도 있는지요? 네. 정책의 경우에는 GUI에서 정책을 폴리시를 복제하는 컨셉은 지원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정책이 제가 뭐 복잡하거나 많지 않습니다. 네. 심플하게 몇 개만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런 정책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김현진님은 비용 절감을 기대했다가 비용 초과를 겪기도 하고 그래서 백업을 클라우드로 옮겼다가 다시 이제 온프림에서 회귀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슈를 빔을 통해서 해소할 수도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물리서버 엑스파일 환경, 가상화, 퍼블릭 클라우드 어느 환경인지 다 옮길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AWS를 갔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백하는 고객들도 있으세요. 그런 고객을 하면 저 빔을 통해서 백해서 리스토로 컨버팅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박성호님, 컨테이너 파드 형태로 DB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사용한 다음에 연결된 persistent 볼륨을 무엇으로 사용 중인가요? 굉장히 다양하죠. DB는 대부분 MySQL이나 마리아, 포스그리 많이 쓰시고 PV 볼륨은 정말 많은 다양한 종류를 쓰세요. 그러니까 뭐 메이저 밴드의 스토리지 밴드 쓰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냥 일반 NFS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로컬 볼륨으로 그냥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오픈되어 있는 뭐 오픈 EBS라든지 이런 볼륨 쓰시는 고객들도 많고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성호님, 빔을 이용해서 VM을 백업함과 동시에 원격지 두 군데 백업 레퍼지트를 하려고 할 때는 라이센스가 몇 개가 필요한지요? 저희는 백업하는 영역만 라이센스를 차지를 하고요. 그걸 몇 벌을 두든 용량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이 굉장히 크고 소산을 여러 군데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빔이 라이센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창민님, 쿠버네티스 사용해서 관리할 때 복잡성이 더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 체계를 가지면 좋을까요? 모니터링 관리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쿠버를 만약에 매뉴얼하게 관리하신다면 정말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벨로라는 오픈소스가 있는데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백업을 한다? 정말 복잡해요. 스크립트 다 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렸듯이 저희 깔끔한 카스텔 인터페이스를 카스텔을 쓰시게 되면 좀 더 손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운영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윤성호님은
빔 버전 12와 카스텐 버전 10이 최신 버전 알고 있는데 이 환경 구성을 사용할 수 있는 CSP가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거 다 쓸 수 있는지 CSP에서 최신 네. 버전을. 네네, 사용할 수 있으세요. 네,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MSP나 CSP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리셀러의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컨택을 주시면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공유님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도 자체 백업 서비스, 스냅샷 DR 같은 게 있는데 네.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그 스냅샷은 어차피 모든 백업 솔루션들은 AWS라고 하면 AWS 스냅을 콜을 합니다. VMware 스냅을 콜을 하듯이 그 대신에 그 스냅만 가지고 백업을 운영하시게 되면 스냅 라이센스 그 스냅 유지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AWS 그 클라우드 환경에 VMware 스냅 백업을 할 때는 스냅 찍고 S3 카피 스냅 지우고 하는 컨셉으로 적용을 해요. 그래야 그 비용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유리하십니다. 이상형님, 그룹사 DR 고도화를 준비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퍼블릭 클라우드에 어베일러블 존과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DR이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혼란이 생깁니다. 고가형성과 사실상의 DR이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실제 비슷한 질문도 고객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DR을 구성한 것과의 차이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빔에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클라우드를 하면 그 1차적으로 클라우드에 소산을 하고 장애가 생기면 저는 이제 컨버트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산된 데이터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애가 생기면 백업된 데이터로 EC2 VM이나 다른 서비스로 컨버팅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진서님, 공공기관의 경우는 클라우드 이용 시에 데이터 백업 및 복구에 대해서 기존의 물리적인 소산 체계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관련 지침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빔에서 이런 관련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영역은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가이드를 하자면 엔드유저분이 물리적인 소산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비용이 들 거고 누군가는 신경을 써야 할 거거든요. 요즘 트렌드인 클라우드나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셔라 라고 설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문에 마저 제출하시면 고맙겠고요. 자, 오늘 이사님 존중하실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두 분. 네, 어려운데요. 네. 선택의 시간. 네. 이름을 써놨는데 아무튼 저희 박창민 고객님, 박창민님, 네네. 양재영 두 분에게 양재영. 네, 박창민, 양재영 두 분께서는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경품 모델 같고요. 여러분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사님 마지막 한 말씀 마저 할까요?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이제 더 이상 백업에 너무 많은 수고를 덜지 마십시오. 네,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빔이 커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떤 업무를 하면 좋을까요? 다른 업무를 하면? 그러니까 본인의 뭐 워라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야근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시간 안에 자기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 뭐 다른 또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면 뭐 개발자라든지 그렇죠. 사업을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조를. 뭐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렇겠네요. 영향 뭐 가족을 위해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차피 요새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